오늘은 노출 콘크리트란 무엇인가 또는 뭐 치장 콘크리트, 재치장 콘크리트라고 하기도 하죠.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뭐 누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영어로 보시면 누드가 아니고 익스포즈드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사람이 이렇게 옷을 벗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옷을 입지 않았다 뭐 그런 뜻이죠. 예, 그런 콘크리트가 익스포즈드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이 노출 콘크리트라고 한 것은 탈령 후, 거푸집 탈령 후에 콘크리트 면에다가 뭐 도색을 한다든지 어떤 뭐 석고보드를 붙인다든지 예,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콘크리트 면 자체를 최종 마감으로 하는 콘크리트를 노출 콘크리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뭐 architectural concrete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 콘크리트 거푸집을 탈령 후에 콘크리트 면을 완전히 단순 노출시키거나 이런 거죠. 예, 얼마나 예쁩니까? 이게 지금 노출 콘크리트 거장 르꼬르 비제가 설계한 롱샹 성당, 롱샹 교회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예, 이 면이 다 예,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출 콘크리트로 시공이 되어 있죠. 또는 거푸집무늬, 나뭇결무늬를 갖다 그대로 콘크리트에 표출시키는 방법 예, 있고요. 아니면 골재 일부를 노출시켜 가지고 골재 표면을 아름답게 예, 나타내는 방법 또는 뭐 양각, 음각 예,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옹벽에다가 홈을 파거나 바깥으로 올록볼록하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노출 콘크리트고요. 또 표면의 색상 광택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두 총칭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뭐 칼라 콘크리트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예, 칼라 넣어가지고 하는 콘크리트, 도색이 아니고요. 예, 그런 거를 다 노출 콘크리트라고 얘기합니다. 단 경량골재 있잖아요. 뭐 난석이라든지 부석 예, 그런 재료를 쓴 콘크리트는 내구성이나 진동에 굉장히 약하니까 치장 콘크리트 그러니까 노출 콘크리트에는 경량골재를 쓰지 않습니다. 일반 콘크리트로 쓰죠. 예, 노출 콘크리트를 한마디로 익스포즈 콘크리트라고 한 것처럼 콘크리트 자체가 구조재인 동시에 마감재라는 거죠. 또 원하는 색상과 광택도를 자유롭게 외부면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출 콘크리트가 사용하게 된 거는 21세기 건설 환경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경제성이 좀 좋아지면서 수요자들에 대해서 고급 건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요가 증가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름다움을 건물에다가 입히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이게 노출 콘크리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쌀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렇지 않은데요. 노출 콘크리트란 것은 자연 그대로의 미를 살려보자 하는 근대 건축의 한 이념에서 출발을 했죠. 간소함을 탐미하고 고도의 강도를 추가해서 재료의 절약과 건물 자중의 경감, 공사 내용을 단일화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건물을 이룩하는데 하겠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경제적인 간소한 품위를 존중하여 외장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경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입니다. 외관이 볼만하게 되려면 많은 어려움도 따르고요. 이 공법을 완성하려면 가설비, 특히 거푸집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서 재료비 및 인건비 등에 따라서 사실상 공사비가 약간 올라가게 되겠죠. 동대문 DDP라고 그러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노출 콘크리트 면입니다. 아름답죠. 노출 콘크리트 종류에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이제 쪽널 노출 콘크리트라고 그러는데 송판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여기 지금 표면에 쪽널의 그 표면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이렇게 하려면 쪽널 송판을
굉장히 단단한 걸 써야 됩니다. 무른 거 쓰면 콘크리트 압축에 의해서 뭉개지겠죠. 그래서 단단한 육송, 삼나무나 소나무를 많이 사용하고요. 또 그리고 나무를 켜가지고 그대로 하면 면이 밋밋하게 나오겠죠. 제제목 상태가 나오려고 하면 그 표면을 가공해서 나이테가 노출을 시켜서 아름답게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양폼이라는 거 있죠? 예, 거푸집 안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물론 뭐 PE 제품을 가장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지나가다 보면 옹벽 같은데 올록볼록, 예, 아니면 뭐 거기에 나뭇잎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옹벽면에다 뭘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음은 자갈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재료의 주 성분이 골재죠. 그 중에 이제 굵은 골재를 노출시키는 거죠. 예, 바깥에서 압으로 워싱시키면 굵은 골재만 노출시키는데요. 부순 골재도 사용하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천연 골재, 동글동글하고 아름다운 색상도 나타나고, 예, 모양도 이쁜 천연 골재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또 특이하게 이제 비투가 노출 콘크리트, 국내에서는 거의 활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유럽 쪽에서는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헝가리 사람이죠. 아론이라는 사람이 광섬유를 써가지고 만든 건데요. 거푸집 양쪽에 광섬유를 촘촘하게 고정시킨 다음에 거기에 시멘트 풀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완성된 다음에 거푸집을 떼어내면 광섬유 쪽으로 빛이 투과가 되겠죠. 물론 그 자연 투광이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반투광 정도로 빛이해서 은은한 느낌 정도를 냅니다. 그런 것이 비투가 노출 콘크리트라고 얘기하고요. 다음은 이제 광택 노출 콘크리트라고 있습니다. 거푸집 표면에다가 시공하기 전에 이제 광택 전사제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구성하고 떼어내면 그 변에서 대리석 같이 맨질맨질합니다. 그런데 이제 빛이 받으면 반사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상대방 주택 뭐 유리창 쪽으로 나게 한다면 그 집으로 빛이 반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광택 노출면을 어디로 정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설계 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노출 콘크리트를 역사적으로 좀 보죠. 예, 아까 말씀드린 롱샹 성당이라고 한 거예요. 예, 노출 콘크리트의 거장이고, 시작을 이분이 했습니다. 르꼬르 비제라고 하는 프랑스 분이죠. 근데 그분 밑에서 우리나라 이제 김중업이라는 분이 가서 배우고, 우리나라 이제 프랑스 대사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서강대 본관 외면에다가 노출 콘크리트를 접목을 했습니다. 김중업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이야 자꾸 하셨지만, 이분이 그 세운 건물 중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초고층 건물 뭘까요? 관철동에 있는 31층짜리 3일빌딩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설계했던 분이죠. 예. 이런 노출 콘크리트는 아까 이제 약간의 경제력이 있을 때 사람이 이제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약간 비싼 거 좀 구조물에 많이 씁니다. 호암미술관 어떤가요? 인천신공항 관저점 이런 데는 좀 비용을 좀 들여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2002년도 월드컵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 시공기술을 좀 자랑도 할 겸 외면에 월드컵 주경기장 외면에 노출 콘크리트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한번 축구 경기 구경 가실 때 월드컵 주경기장 해당되는 건물을 있다면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출 콘크리트는 설계자한테는 아름다운 예술적인 부분, 시공자한테는 종합기술성에 대해서 월드컵 경기장 자랑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또 발주자, 소유자한테는 유지관리, 편리성을 부여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노출 콘크리트 만들어놨다. 롱샹 성당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러운 질감 표현을 했죠. 다양한 형태, 구조 표현도 했고, 또
어떤 점이나 선, 면, 양, 예, 최적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러한 구조물을 갖다가 노출 콘크리트를 어떤 노출 콘크리트를 쓰냐에 따라 가지고 예, 교육기관이라 그러면 검소한 차분한 이미지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롱시안 교회처럼 이런 성당이나 교회, 사원 같은 경우는 엄숙하고 정중한 분위기 건물을 만들 수가 있는 이런 특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 성격으로는 네 가지를 쓸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예, 거칠기, 외면이 거칠기가 나타나면 그대로 나타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모난 거푸집을 쓰면 모나게, 둥근 거푸집을 쓰면 둥글게, 뭐 그런 설계자의 능력이나 시공자의 기술성이 그대로 나타나죠. 또 건축가 설계하는 데 따라 가지고 모든 형태를 나타낼 수 있고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는 외면의 구조재인 동시에 외면 마감재라고 했죠. 예, 적절한 유지 관리가 수행된다면 소유주한테는 편리성을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 노출 콘크리트는 무거움, 두터움, 듬직함, 뭐 때로는 무표정, 차가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콘크리트에다 심어줄 수가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러나 이 노출 콘크리트는 시공자의 캐파시티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 기술성을 갖춘 그런 구조물을 만든 업체에서 시공을 많이 하는데요. 면결함이 생각보다 가끔 나타나는데요. 이어치기 부분에서 만약에 선면에 대해서 단차가 보인다 그러면 그대로 그 뭐 외면에다가 석고보드나 뭐 어떤 도색 같은 게 안 하니까 다 노출되겠죠. 물건보는 어떻습니까? 모래벌무늬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그대로 표출돼요. 골재 분리도 마찬가지죠. 빈도수로 보면 실제로 이제 골재 분리 같은 데는 구조물에 따라 가지고 대부분 한 80% 정도가 이런 부분이 일부 나타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보수하는 것도 이제 이런 노출 콘크리트는 전문 업체들이 있고요. 우리가 기본 일반 콘크리트에서 보수하는 것보다 신경을 좀 쓰는 특별한 공법으로 재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보수가 하게 됩니다. 노출 콘크리트가 꼭 요구하는 성능이 있습니다. 색채의 균일성입니다. 시멘트가 회사별로 색깔이 다르죠. 골재도요. 앞산 골재 색깔, 뒷산 골재 색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골재나 시멘트 동일 회사, 동일 재료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공장도 한 개 회사를 본톡 선택해 가지고 하죠. 만약에 혼합 시멘트를 쓴다, 고르슬래그나 뭐 아니면 플라이애쉬, 실리카를 쓴다고 하면 뭐 플라이애쉬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블랙톤이 나고요. 고르슬래그는 화이트톤이 나죠. 그런 색깔 자체가 섞임으로써 그때그때마다 색깔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섞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또 표면에 거푸집 떼어내고서 아무것도 뭐 구조체인 동시에 마감재니까요. 노출면 자체가 마감을 겸하기 때문에 각종 균열을 억제해야 됩니다. 왜냐면 균열이 나면 그 균열 자체가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팽창제나 수축저감제들을 이용해서 건조 수축에 대해서 균열 방지 대책을 좀 세우고요. 또 다짐이나 양생을 굉장히 철저히 하고 거푸집 떼어내는 박리제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 걸 좀 씁니다. 또 이제 다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재래분리 이런 부분에서 허니콤이나 물공보가 발생한다 그러면 외면에 나타나서 보수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슬럼프는 약간 된비빔 슬럼프를 쓰고요. 잔골재도 높은 잔골재요. 또 골재, 굵은 골재 같은 경우는 25mm 이하를 씁니다. 또 이제 표면 자체가 외부 환경이 직접 노출되죠. 그래서 이제 중성화라든지 이런 내구성 저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떼어내고 발수제를 바르고요.
규정된 시간에, 뭐 보통 이제 20년 가는 발수제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1년에서 3년 사이에 발수제를 지속적으로 좀 발라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